햇살 가득한 저희 농장에 아침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햇살 가득한 소와 친구들. 제가 교육농장을 하고 지금도 유진하고 있는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소와 친구들? 이 소 말고도 염소, 토끼, 개, 닭, 오리 뭐 하여튼 6가지에서 7가지 종류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농장 일대를 저 혼자 그 골짜기에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햇살 농장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반대 햇살 농장으로 했다가 남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줄여서 반햇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최병재 대표님이 이거 1,00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저는 1조짜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사실상 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입니다. 이 소에 대해서만큼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농장 자체 해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 9월 달부터 판매 분야에서 또 1년 동안 이상 키운 거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소를 외국에서 구입하면 송아지를 구입하면 12개월에서 13개월을 키우고 이제 좀 중소라고 하죠. 한 12개월에서 13개월짜리 구입하면 10개월 이내에 전부 다 제가 잡습니다. 잡는다는 의미가 좀 어색하지만 제가 추구한 것은 어린 소입니다. 아까 마블링 얘기하셨죠? 저도 마블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의 등급을 보면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등해로 나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추구하는 소는 2등급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가장 좋은 게 2등급. 그래서 이 2등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반햇소라는 이미지를 구하고서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풀로만 소입니다. 풀만 먹여서 한번 이게 과학적으로 나왔다는 유럽에서는 이게 나왔다는 건데 오메가 3가 나온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만 나오는 것이 이 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 풀로만 소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시범 사육인데 아마 9월 달쯤 돼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소를 한 마리 도축하다 보면 만약 이 오메가 3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뭐 저도 이 소 한 마리 갖고 진짜 지금은 뭐 150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벌지만 이 오메가 3 소가 나왔다 그러면 한 마리 제가 7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품하는 데는 저도 청와대 납품해야겠죠. 청와대에서 도대체 어느 거 먹는 거? 그 이제 정재근 회장님을 통해서 납품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가한 것도 아까 저 정재근 회장님 저도 이번에 제가 그 다른 말 이 대표님 말씀 대로 반햇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농법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도 7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그 다음에 또 친구 부부, 또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저에 대해서 멘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멘토 부부인데 저는 소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 친구 부부는 표고버섯을 합니다. 와우. 이 친구는 천마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멘토 부부는 블루베리, 오미자, 뭐 천마 많이는 아니고 나이가 60이니까 조금씩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가지고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릴 때 저는 사기들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 나오는 게 5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적정기고 이제 배지 표고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먹는 정도. 천마 2년에 한 번씩 수확합니다. 오미자 3년 이상, 4년 돼야 좀 따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분들의 그 농산물이 축산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농산물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등기는 안 냈지만 다음 주 정도 등기가 나올 겁니다. 이분들을 제가 왜 끌어들이냐? 정직합니다. 좋다. 진짜 정직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농약을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항상 웃으면서 대응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분을 갖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좀 많이 배웠는데,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이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조 대표님 때문에 어떤 한옥보다 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큰 사업을 하기로 군에서 밀어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도 너밖에 없다. 사실상 무주에서 하나로 성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주에서 건물 올라가고 다 제 거라고 했거든요. 안에 소문. 근데 소문만. 다 제 건데 제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 빚이었습니다. 음. 은행 빚만 자꾸 올라갑니다. 왜? 버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살짝 원가 계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없고 못 파는 적도 없고 대부분 다 파는데, 축산물에 가서는 제가 내 소니까 원가 계산은 농산물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감자 한 박스 2만 원이죠. 소 한 마리 600만 원 돼요. 까지는 것 자체가 진짜 제가 18개월 만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식당을 처음 하고 18개월 만에 얼마를 까먹은지 아십니까? 5억을 까먹었습니다. 기농한 지 4년 차, 5년 차에 진짜 5억만 있었으면 저희 우리 안 다니고요, 우리 건물하지 않고 세 받아도 되는데, 이게 바로 홍보였습니다. 우리 실장 때문에, 주방 실장 때문에 이렇게 깜데, 저희 집이 반에서 하면 가장 먼저 떨어진 게 뭐였냐? 갈비탕이었습니다. 갈비를 통째로 넣어주고 얼마에 받았냐? 6,000원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요? 불과 3년 전입니다. 갈비 3대 들어가고 고기 200g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기가 200g에 생고기로 몇 g이냐? 400g입니다. 아니 6,000원 받았거든요. 그때 속값 키로당 먼저 하실까 12,000원입니다. 생피로 나갈 때. 그러면 수입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갈비탕 하나 팔아서 남는 가격에 마이너스 7,0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게 300개, 350g 갈비탕만. 그럼 계산 나오시죠? 줄기차기 손해를. 예. 아니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결론 그거 나중에. 하나 때문에 예. 지금까지 반해수가 유지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반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5억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도 못 살리면 죽어야 돼. 절대 죽을 생각 안 합니다. 또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가게에서 참 제 브랜드 반에스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농부들이 제가 이제 저는 농사꾼이라는 표현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농부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농업인. 농업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 농사꾼은 무슨, 농부는 농사지어서 부자 된 사람 농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농업보다는 저도 복합용을 합니다. 이제 뭐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을 걸 다 심거든요. 가게에서 쓸 것만. 절대 돈은 못 벌습니다. 못 벌는다. 왜? 농약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넘들 100건 닦고 제 10건밖에 못 팝니다. 절대 팔지도 않습니다. 제 가게에서 다 쓰지. 모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의 안전한 먹거리 정제, 이 하나의 로고만 갖고 반해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반해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질문이나 조금 궁금했던 것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맞춰 또 조언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쭈이돈 대표님, 우리 위원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또 다른 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사회적 농업하면 잘하겠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갈비탕이다. 저도 갈비탕 집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는 안성 톨게이트에서 했어요. 일본 가든이라고. 아, 늘 보면 적상 안성 그 네. 톨게이트 나오는 앞에 늘 보면 예. 거기서 가든을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키는 조금 해도 신발에 흙이 묻고 들어오는 사람을 갈비탕을 더 주라고 그러더라고. 주방장. 그러니까 신발에 흙이 묻은 사람은 농부라고 많이 주라고 해서 제가 부도 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일본 가다니까. 근데 거진 내가 화랑 사업하면서 다 까먹었는데 지금 화랑 사업 다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화랑 사업은 안 합니다. 미술관 대신 미술관 사업. 예 미술관 사업. 국기장 화랑사업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보입니다.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용 미술관. 장애인들이 와서 끼 있는 친구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무용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반에서 거기다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걸 조금 첨부를 시키면 맞습니다. 진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 나눔을 해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죄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그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한 것보다 그 복지관의 어르신, 어려운 사람들 복지관 통해서 모시고 와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열어드렸어요. 그게 한 8개월 동안 정도 했지 1년 좀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복지관을 통해서 왜 안 오시냐는 게 가면 너무 부담이 된대요. 그게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오히려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이론을 설명을 해줄게요. 좋다. 저도 이거를 맨 처음에 2년간 공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후원이 들어오면 한 푼을 안 받았어요. 지금도 그 규정은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과자하고 사탕이고 하우스에 던져놓고 전화를 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애들을 위해서 과자를 갖다 놨습니다. 학용품을 갖다 놨습니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개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게 따르냐면 우선 나를 안 봐요. 바네소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바네소한테 조명이 갈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이. 그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그분들을 뭘 하든지 하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장을 운영하게끔 해주듯이. 그러면 주인공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주체가. 나는 조연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페이스북을 해도 저를 하지 않고 아이들 모습, 아이들이 작업하는 모습,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 아이들이 뭐를 했다, 초청을 뭘 했습니다 해서 저를 PR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엄연히 걔네들이 존중을 받아야 될 애들이니까 걔들을 조명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픈을 팍 시켜버리고 무조건 대접을 할 게 아니라 마늘을 생산을 하면 어떤 마늘밭 500평이든 1000평이든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할 일을 진짜 마늘밭에서 일을 못하면 마늘 까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늘 까기는. 그러면 단돈 그 사람 구자에 그분 구자에 100원이 들어갔든 200원이 들어갔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봉사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맨 처음에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저 새끼들 장애인, 저 새끼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먹고 본다고. 진짜요?
지역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 새끼 저거 제가 원래 사기꾼 출신이라 사기꾼 전과가 있는 출신이라 뭐 저거 떠들더라고. 붙이면 막 붙죠 그냥. 그런데 오픈을 딱 해놓고 하면 그게 점점 절어들면서 나는 조연출밖에 안 되고 걔네들이 죽여야 된다니까. 매스컴이 나를 찍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총 몇 편에 출연을 했냐면 쉬어보니까 17편에 출연을 했어요. 30분짜리 이상으로만 텔레비에. 그 3개사 방송만 10번 했어요. 10번. 3개사 방송만. 그 내일 그 채널 A에서 이제 다큐를 만든다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나 안 찍어가요. 애들 찍어가지. 근데 애들 찍어가는데 프리향기 미술관 딸기 농원이라는 로고가 나오거든. 그죠. 프리향기 미술관 딸기 농원. 그거거든. 근데 요새 매스컴에 한 20초짜리, 10초? 15초 광고. 15초 광고만 하나 때리려도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인기 프로는 뭐 반했어. 그거 30분 나올 수 있어? 텔레비 한번 나오잖아요. 17번에다가 그 신문에 뭐 신문 거기에다가 뭐 이제 해가지고 총 출연한 거를 내가 더해보니까 한 60 몇 회가 나왔더라고. 여기 오마이뉴스 보고 찾아왔거든. 상담하러.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진보 신문인데 네. 훨씬 괜찮아요. 오마이뉴스 뭐 그런 데서 막 보고 오거든. 그게 정재근을 조명을 하지만 프리향기 미술관 딸기 미술학교를 조명을 한다고. 걔네들 위주로 찍으면서 내 얼굴은 뭐냐면 애들이 작업하고 있잖아. 이렇게 작업하고 있잖아. 그러면 PD가 저 선생님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고 하고 컷하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다. 그럼 애들만 한 30분 찍고 가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프리향기 미술관이라는 로고가 계속 나와. 좋다. 이게 제가 그 실수였네요. 저는 저희 간판 못 나. 저도 그리고 세 번째 못 나오겠거든요. 아니 무슨 자기 PR 시대인데 너무 저희들 가게가 항상 복잡해갖고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오면 소비자한테 질이 떨어질까봐 저는 간판을 못 나오겠거든요. 그냥 아니 뭔 소비자한테 질이 떨어져. 왜냐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니. 이게 회전해야 한다니까 식당 자체가. 전화를 이제 텔레비 한번 출연을 하잖아요. 3일간 저는 전화를 끊어요. 진짜로. 오늘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마누라 전화로 해서 찾아왔어. 근데 3일간을 끊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지하철을 타서 서울 가서 지하철을 어떤 애가 와서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사인을. 예. 그 정도 파급효과. 네네. 내가 알릴 수 있는 거, 사회적 농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알릴 수 있는 건 충분히 알리는 거예요. 그 효과가 비록 본인한테 미치든 누구한테 사회적으로 뭐 진짜 그 복지관에 미치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로부터 어떠한 조건, 여건을 해서 뭐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의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PR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우리 상남이 형이 뭐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딸기를요 한 박스를 안 팔아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이미지 관리거든. 뭐 한번 댓글 올리면 우중충 이제 막 오고 메시지에서 딸기 안 팝니다 하면 네가 뭔데 딸기를 안 파냐 어쩌냐는 안 팔아봤어요 지금까지.
정 졸르는 사람은 주소 남기세요하고 주소 남기면 붙이고 돈을 통장을 안 보내세요? 계좌번호를 계좌번호 하면 계좌번호 안 남겨준다.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나냐면 찾아와. 그 사람이 더 선전을 막 빵빵 터트려 주는 거야. 사랑의 딸, 나 사랑의 딸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 뭐 장애인 아이들이 키워서 사랑의 딸기 해가지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 왜 딸기를 안 파느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의 어떤 나만의 갖고 있는 게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로 이제 그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관심을 받고 그걸로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상품화를 안 만드는 거예요. 상품화를 만들었으면 뭐 저런 게 있냐 어쩌냐 애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다 그런 소리가 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대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와. 그죠. 서울이건 어디건 와서 찾아와. 그러면 딸기 뭐 10박스가 됐든 20박스가 됐든 사가시면 사가시고 말면 많은 거. 그게 PR이에요, PR.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비 200원짜리를 심어주고 토분 하나에다가 500원짜리 토분 하나에다가 아이비 200원짜리를 심어주고 그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그 명함을 꽂아준 이유가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꽂아줘서 소비자한테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아니 그거를 사갔는데 비싸다고 투덜투덜하고 했는데 세 개를 모아놓으니까 진짜 이쁘거든. 베란다나 그 텔레비 위에다 올려놓으면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 나는 미술 하시는 분이라서 또 뭐 꼬목꼬목해서 뭐 먹물 한번 딱 찍어서 그 토분에다가 뭐 그림 하나 야리꾸리한 거 하나 딱 그려주고 그 세 개 만들어서 파니까. 그러면 그 명함을 들고 전화가 온다니까요. 아이비가 말로 죽으면 또 이상하면 전화가 와요. 와서 사장님 뭐 이상해요. 그러면 다음 나오실 때 평택에 나오실 때 갖고 오라고. 갖고 오잖아요. 그럼 나 200원짜리 할만 더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PR은 다 했잖아요. 명함을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신뢰성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 물건을 묻어가도 다른 걸 사가도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평택에서 그제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아까 늘봄 가든 했다 그랬어. 내가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 1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나서 23만 원씩 일수적금을 찍었어. 새마을금고. 하루에. 그 대차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미니선인장이에요. 미니선인장. 안석에 그 어마어마하게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갖다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팔로가 없으니까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감하게 2천만 원으로 몽땅 해가지고 토분에다가 해가지고 하얀 쥐약돌 깔아서 요만한 플라스틱 그 분재화분에다가 6개 꽂아가지고 그 당시에 15,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 근데 내가 어떤 사기를 쳤냐면 아니 무슨 저기 보니까 누가 한 학자가 무슨 단파? 무슨 전파? 전파요? 전자파 없앤다고 하더라고. 아, 선인장에. 그래서 네. 아침마당인가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무작정 내 교수 이름만 알고 이거 전자파 없어진다고 했더니 며칠 만에 그 선인장 그 모두가 동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수입에다 썼어. 수입에다 썼거든. 그 선인장 그 접목하는 것도 쉬워요. 이빨 수식에 반 잘라서 꽂으면 되는 거거든. 그 결국은 다 죽는다고. 결국은 그 빨간 게 떨어지면 이빨 수식에 났는데 그게 보면 선인장 근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도 또 시간이 없으면 접목 딱 잘라서
강력본대에서 찍어가지고 붙이기도 했고. 뭐 PR 시대인데 왜 PR을 나? 예. 제가 감당을 네. 이렇게 피하세요. 예, 안에서 그가 나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많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4시면 4시, 5시면 5시면 문 닫으세요. 다음날 오라 하고. 그러면 거기가 귀해집니다. 운영 방법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준비한 모든 양념류나 모든 소비할 것을 다 소비해서 내일 오픈한다고 문을 무조건 내려버리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해야 안 되고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번호표를 날라주든지 그렇게 손님 관리를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지난번에 지난주가 그날은 손님 좀 많이 올 거라고 집사람이 많이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 진짜 상상도 못한 손님들이 왔는데 우리 그 딸내미들이 이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지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우리 딸애들이 번호표. 손님이 밀리니까 지난번에 한번 당했거든. 한 100명 정도 돌려 보냈는데 얘들끼리 저것끼리 막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큰딸이 손님 딱 차니까 그 뒤부터 딱 문에 서가지고 기다리라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대표 이름을. 근데 결제를 대충 그 음식 그거 있잖아요. 메뉴를 메뉴를 메뉴까지 바꿔. 적습니다. 예. 적어가지고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계속 안에다 알려줘요. 그걸 준비하도록. 그럼 먹고 나오면은 이름을 착착 불러갖고 이름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서 겁나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와야 돼요.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안에도 간판이 사람으로 인해서 안 보일 정도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장님은 반에서 사장님은 그런 쪽으로 나가면 장사 쪽으로 나가면 진짜 예, 그거 됩니다. 저도 막걸리도 오늘 우리 오일 대표님하고도 이제 유기농 쌀 때문에 의논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루에 제 아무리 많이 앞으로 많이 팔릴 거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소비자가 많이 차도 저는 400병 이상 절대 생산 안 할 겁니다. 한정 생산, 한정 판매. 한정판이지. 딸기도 한정판을 낸다니까 나는. 한정 판매를 해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 버리는 한이 있어.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정 판매해가지고 이 막걸리 한 병이 4,000원을 받는데 다른데 마트 들고 1,200원, 1,300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 유기농 쌀 사용하고 누룩만 썼다는 것 뿐인데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맛이 나는 이 술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는데 난 술을 잘 안 먹거든요. 모르는데 냄새로 이걸 알아요. 냄새. 조제실에 가면요 잘 익는 거는요 냄새가 참 구수합니다. 내가 술을 안 먹어도 그걸 알거든요. 그걸 말을 해주니까 먹는 사람이 무슨 기분이 다르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다른 마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다 하면 그냥 불이 납니다. 이미지하고 붙는 거죠. 이미지하고 브랜드 이미지랑 붙는 나랭이 거죠. 파암이라는 것을 나랭이 파암이라는 그 네이밍을 만들 때 마을 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개인 거기 때문에 다랭이 마을이라는 것을 상표를 등록했고 특허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제 상표를 제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먼저 다랭이 파암 막걸리, 생막걸리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내 반대편에 서가 있는 사람이 이걸 특허청에다 등록하려고 신청을 먼저 해놨더라고. 근데 돈을 송금을 안 했는 거야. 실제였어요. 제가 바로 돈을 송금해버렸어요. 돈을 먼저 송금을 해야 이 상표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다랭이 파암 생막걸리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려고 그 특허청에다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랭이 파암 생막걸리라는 걸 누구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하더라고. 그 담당자가
누군데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군 내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걸 그렇게 먼저 신청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1분도 안 돼서 바로 송금을 해버렸거든요. 돈 깎지도 않고 10원도 깎지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랭이 이 브랜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내가 가져가려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랭이 마을 앞에 미역 무침 넣어놓는 것도 뭐 맛이 없어도 요 앞에 개파에서 뜯은 겁니다. 우리 다랭이 마을 개파에서 뜯은 그냥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맛있게 합니다. 그 사실 맛있게 하는데 그 맛을 입맛을 돋구어준다고 그 말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케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대 같이 손님들이 몰려서 반에서 간판이 바뀌어서 안 보이는 그러니까 무조건 알려야 돼요. 그걸 겁을 내가지고 하는 것도 장사 안 해야죠. 아니 그 저기 지금 그 이제 뭐 이 초과는 2천만 원씩 달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서 뭐 이제 뭐 TV에 잠깐 나오는데 아, 예, 예. 촬영해서 2천만 원 달라 그래요. 돈을 갖고 촬영을 하는. 저희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받고 있거든요. 언젠가 하는 날 날짜도 안 물어봤는데 어제 그 SBS TJB에서 와서 우리 막걸리 촬영해왔거든요. 네, 저번에 TJB에서 와서 촬영을 해갔는데 그게 무슨 화첩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거기 위에 경기도 우쪽으로 보면 그게 대표 프로그램이다 하더라고. 내가 그걸 난 지방 방송은 잘 촬영을 안 해줬거든. 근데 해준 이유가 거기서 촬영하고 나면 중앙방송에서 반드시 옵니다. 우리 마을은. 제가 그 위원장 할 때 겪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토속적인 음식이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그걸 지적으로 와요. 그래서 출연을 내가 응해줬거든요. 이게 저 TV나 매스컴에서 오면은 저는 하루 장사를 안 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장사를 못 해도. 그 아까 우리 정 대표가 말씀했잖아요. 그 몇 초 나가는 거 물론 오랫동안 각인시켜 해서 많은 그 홍보를 하지만은 30분 이상 되는 프로그램에 우리 네이밍이 딱 각인이 돼 나가는데 그거 어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저희는 SBS, KBS, MBC 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대로는 안 돼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손님만 많이 들여주고 장사가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제대로 된 먹거리를 준비해놓고 그때 이제 사람들의 손님들 제대로 맞자. 근데 이제는 근데 그거는 많이 돼서 그렇게 알리면요.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선 나 같은 농장주가 시정할 건 안 찾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소비자가 우리 딸기 농장을 왔는데 스티로폴 박스에는 넣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른데 용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자기가 봉지를 갖고 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아니 스티로폴이라는 그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들은 스티로폴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실상 딸기는 스티로폴이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예?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딸기를 사가면 어떤 엄마들은 진짜 봉지를 갖고 와서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안 갖춰져서 그런 걸 안 찍었다고 하는데 완전하게 갖췄을 때는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완전하게 안 왔을 때 하나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조언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방송국에 한번 나와서 알리기 시작하면 진짜 매니아들, 그런 매니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서 어떤 개선점을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집이 맛있는데
양도 좋고 고기 질도 좋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얘기하고 얘기 많이 해주고 가요. 깍두기 그걸 개선을 시키는 거야. 개선을 시키면서 자꾸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뭐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고 내가 TV에 나온 그때는 완전하다면 대박 나는데 TV에 나갈 게 뭐예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당이 좋은 게 마케팅 전략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젊은 아이들을 심하게 관찰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나이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젊은 아이들 중에서 음식이 나가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잘해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도 내가 온 손님들이 그 여자들이 5명이 왔는데 음식이 나갔다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카스와 블로그에 막 올리더라고. 그거 무섭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뭐지 멍게를 한 사람 그냥 줬어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멍게 한 사를 멍게 죽은 멍게 싱싱한 그런 멍게 어디서 먹습니까? 진짜 네? 맛있어요. 그거 한 사를 줬더니 끽끽 넘어가는 거야. 적극 추천해주겠다고 이런 게 손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 이런 정도를 해주면은 참 그게 마케팅이 좋습니다. 내가 안 해도 주부가 다 해주잖아요. 홍보사원. 예, 그게 바로 블로그 바로 올라오고 이러니까는 그리고 내와 관련된 블로그 글이 올라오거든 1시간 만에 한 번씩 클릭을 해주세요. 그 블로그에. 그래 자꾸 상승해서 이제 위에 코너로 올라갑니다. 내 같은 아이디로 클릭을 해도 1시간 이후에는 그게 자꾸 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나 누가 있으면 계속 그 블로그에 집중해서 클릭을 하라고 이리 시켜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 제일 상위에 뜬다니까요. 그게. 댓글 알바 있잖아. 예. 그리고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라고 하세요. 아이들 보고. 내가 미처 바빠서 못하니까. 거기 그렇게 맛있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꼭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자꾸 유도를 하게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댓글을 다는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많이 믿는다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쪽에 신경 쓰면 음식점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눈치 싹 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